자, 우리 오늘 감정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442페이지입니다. 네, 감정평가 부분은 한 7문제 나와요. 이 감정평가로는요, 감정평가 기초, 그리고 감정평가 3방식,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감정평가 기초에서 2문제에서 한 3문제 나오고요. 3방식에서 3문제,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7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기초에서 2문제 정도 나오면 여기서 4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이렇게 2, 4, 1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로 볼게요. 그래서 감정평가 부분을 이게 우리 책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감정평가를 조금 이렇게 하기 싫어해. 이렇게 좀 꺼려 하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하여튼 강의가 또 잘 안 이루어지는, 좀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우리 수험생들이 감정평가 쪽을 좀 약해요. 약한데,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먼저 해버립니다. 맨 뒤에 있지만 제가 빨리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참고로 3방식에서는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가 저기서 한 2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하나도 겁먹을 거 없어요. 쉽게 내요. 쉽게 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442. 자, 거기 보면 감정평가의 의의라고 나와 있죠. 감정평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가 뭔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니까 이 감정평가라는 거는 토지 등 이런 거 보니까 토지 말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토지와 같은 부동산, 뭐 동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토지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판정해가지고 그 결과를 금액으로 얼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와 같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평가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하고 정해주는 게 감정평가다. 이 내용이네요. 네. 자, 우리 감정평가는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감정평가 규칙. 네. 이 법률이 좀 상위 개념이겠죠. 우리 1번과 2번 여기서는 규칙을 알아야 돼. 1번 여기 1번, 2번은 여기 1, 2번은. 이 3번 내용은 법률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 요거 공부할 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의 정의는 법률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법률에 보면 그 정의에 적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거 하나 적정 가격 줄 치고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적정 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 줄 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줄치고요.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자,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어요? 그거 하나 정의 좀 알아두세요. 이 적정 가격은 규칙에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까? 법률입니까? 법률이죠. 네, 법률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네. 법률이다. 법률.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적정 가격은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분류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시장가치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저대로 감정평가로 정해놓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감정평가하세요 해놓은 게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부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교재 보면 시장가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 제5조에 보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뭐를 기준으로 해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첫 번째 시장가치 기준 맞아요? 맞아요.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럼 출제자는 뭐를 묻고 싶을까요? 시장가치가 뭔지를 묻겠지. 시장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그랬으니까 시장가치가 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시장가치 기준이다. 시장가치 기준. 뭐 경제적 가치 기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규칙에는 시장가치 기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가치가 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물건이 줄치세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다음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 줄치고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줄치고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줄치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자, 여기서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까지 줄칩니다. 아까 앞에 무슨 말이 있었죠? 아까 적정 가격이 있었죠? 적정 가격과 비슷해요? 비슷하죠? 근데 적정 가격과 시장 가치 차이는 뭔데? 적정 가격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라고? 법률. 시장 가치는 규칙. 그렇죠. 구별하라고요. 적정 가격과 시장 가치는 의미는 비슷한데 적정 가격은 법률에 나오는 용어고 시장 가치는 규칙에 나오는 용어다 보니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는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조심해야 돼.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보니까 오 해버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가치라는 건 아까 보셨듯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통상적인 시장에서 특수 시장 안 된단 말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가 된 물건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물건이 만약에 5억에 팔렸어요. 통상적인 시장인데 시장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물건인데 5억에 팔렸다. 그럼 그 5억을 시장 가치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들끼리 비전문가들이라든지 뭐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래한 걸 가지고 시장 가치라 그러지 않는다. 그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끼리 그리고 거래를 할 때
강압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시장 가치란 앞에 네 가지 조건 다 얘기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 공개된 이후에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들이 거래된 금액 중에서 최고의 가격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최고의 가격이 아니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그래서 인정되는 가격 줄을 칠한 겁니다, 제가. 최고 가격이 아니고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는 법률 규칙도 하나의 법이란 말입니다. 이 법의 정한 규칙이 내용이기 때문에 글자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중개법 시간에도 보면 중개법 같은 경우 글자 하나 바꾸면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법은 글자 하나 바꾸면 안 돼. 달라져, 내용이. 자,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시장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사망 보겠습니다. 사망. 이 사망의 내용은 뭐냐면 감정평가업자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가치 기준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럼 예외적일 때는요,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되는지 알아놔야 돼요. 그 밑에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 빠져버렸노. 세 가지 맞죠? 2항에, 그죠? 2항에.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1, 2, 3 있잖아요. 알아두세요. 우리 감정평가가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감정평가는 이론 부분이 있어요. 이론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학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학자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옛날엔 이론이 시험에 잘 나왔어요. 최근에는 규칙이 잘 나와. 규칙 내용을 잘 알아놔야 돼요. 규칙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실무 중심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무 위주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잘 알아놔야 돼요. 예전 같으면 제가 거기 시장 가치 외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잘 설명 안 했어요. 잘 안 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걸 좀 봐놔야 돼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이건 감정평가 규칙이잖아요. 규칙보다 법률이 위에 더 상위 개념 아닙니까? 법률이 그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까 우리 적정 가격이 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법률에 어떤 물건은 적정 가격으로 평가해라 그래 버리면 뭐로 평가해야 돼? 적정 가격으로 해. 시장 가치로 하면 안 되지. 그게 나중에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여기 표준지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세 번째,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조치입니다. 사회 통념상 다 외울 필요 없잖아.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세 가지 알아두세요.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 통념상 이렇게. 자, 4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4번. 자, 감정평가업자는 원래 규칙에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의뢰인이 와가지고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란 말이야. 그런데 그 요청을 들어주면 법에 어긋날 것 같아. 그럼 감정평가업자는 그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건 감정평가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알아두세요. 자, 됐고요. 밑에 거는 내용 볼 필요 없이 법령 우리가 규칙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445.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현황 기준 평가예요. 이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6조에 또 나오거든요. 6조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황 기준으로 감정평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현황이 뭔지를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맞아요? 현황은 무슨 말의 줄임말 같아? 현재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질문. 그럼 현재라는 건 언제를 얘기할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현재라는 말이 막연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나요? 보이세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보입니까? 기준 시점 줄치고 별표입니다. 기준 시점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건데. 자, 보세요. 감정평가사가 만약 어떤 건물을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전화를 이제 받았단 말이야. 건물주가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건물 좀 감정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전화 받고 끊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갔어요. 가가지고 건물주를 만났어요.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감정평가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 수임 의뢰서를 작성을 했어. 아시겠죠? 그리고 감정평가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조사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럼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그 과정에서. 그럼 감정평가사는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그 물건을 평가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전화를 받은 날, 의뢰서를 작성한 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 그때마다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기준 시점이라 그래. 기준 시점이 뭔지 알겠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그 언제냐면 가격조사 완료일이에요. 기준 시점 언제라고요?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지. 꼭 외워둡니다. 이거는 중요하다. 기준 시점. 그 여러분 앞으로 시험을 볼 때 감정평가 문제인데 현재 시점 그 다 X야. 그런 거 없어. 감정평가에서는 현재 시점이란 말 없어. 그런 말. 시점 나오면 전부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 현재 이렇게 나와야지 현재 시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시점은 X. 그런 말 없다고. 다른 말 하면 안 돼. 자,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중요합니다. 1항. 그대로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 토지를 있잖아요. 토지를 감정평가를 갔거든. 토지를 감정평가. 그럼 감정평가업자가 현황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갔더니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그럼 건물이 있는 그대로 평가라는 겁니까? 토지를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라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평가라는 거. 있는 그대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높아져요? 낮아져요? 응? 이거 배웠는데 나 배운 거 물어보고 있다 지금. 그 반은 틀린다 지금 봐봐. 일반적으로 건부감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건부감가가 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의 가치가 낮아진다. 그래.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토지 가치가 낮아져요. 그죠? 그러면 현황 기준 평가라는 거는 건물이 있는 그대로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현황 기준 평가는 건부감가를 고려하는 겁니까? 고려하는 거죠. 적으세요 거기다가. 현황 기준 평가 위에다가 건부감가 고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건부감가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건부감가 배운 거 맞지? 배운 거 물어봤다니까 내가. 응용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를 평가를 갔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 배웠잖아요. 그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여기 규제가 돼, 무슨 규제지역이더라. 규제가 있더라. 규제. 뭐든 정확한 규제까지 말할 필요 없고 규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규제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지금 공법상 규제안을 받고 있으면 받는 그대로 평가라고요. 됐어요? 공법상 제한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현황 기준이다. 있는 그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그런데 그 괄호 안에 읽어볼게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건물이 내일 모레 철거할 건물이야. 내일 모레 없어질 거라고. 그럼 그때는 건물이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없다고 보고 평가한다. 없어질랜데 뭐. 얘도 좀 있으면 제한이 풀린대.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거는 포함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항은 뭐냐면 예외야. 예외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의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한 줄칩니다.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감정평가 규칙의 원칙이 현황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공부했던 세 가지예요, 이게. 예외할 수 있던 게 있었는데, 아까 여기서 예외 있었잖아. 예외의 조건 세 가지 있었죠? 똑같아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됐어요? 그렇지, 같아. 그때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조건을 붙여서 평가했는데, 적법성이라든지 합리성이 결여되면, 거부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 그대로 나오죠. 당연한 얘기지. 감정평가도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을 어기면서 예외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왜냐면 의뢰인의 요청이 있단 말이에요. 의뢰인의 요청이 들어있잖아. 맞습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놔야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부적법한, 타당하지 못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걸 거부할 수 있잖아.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딱 근거가 있잖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럼 조건부 평가랑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토지인데, 여기 건물이 있어. 건물이.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건부 감가 고려. 그죠? 그럼 조건부 평가는 뭐냐면, 건물이 없다면 이거란 말이야. 건물이 없다면 이 토지는 얼마일까? 이게 조건부 평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건물이 있는데도 건물이 없다면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뭐라 그래? 낮이라 그러거든. 맞아요? 그래서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나지 상정평가야. 적어두세요. 나지 상정평가는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지 상정평가. 나지 상정이라는 거는 지금 이 나지라는 겁니까? 나지가 아니라는 겁니까? 나지가 아니라는 게 상정이라는 걸 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게 나지 상정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항상. 우리 지금 감정평가 규칙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 규칙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봤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장가치 기준이더라. 그럼 시장가치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다.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세 가지 경우. 법령,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 그죠? 두 번째, 감정평가 규칙에 보니까 현황 기준으로 평가라고 돼 있더라. 현황 기준 평가는 뭐냐면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 이 말이 중요하다. 일단 기준 시점 현재 이용 상황이나 그대로 평가하라. 공법상 규제를 받든다든지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단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세 가지 경우에. 아시겠죠? 그렇지. 그렇게 정리해놔야 돼. 그리고 이 예외적인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그거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둘이 동일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정확하게. 자, 그래서 현황 기준까지 봤고요. 밑에 거 안 봐도 돼. 딱 설명 다 됐어, 이제.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446페이지 보면요. 또 감정평가 규칙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있죠.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5조고 6조고, 이거 7조란 말이에요. 5, 6, 7. 7조 내용이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첫 번째 개별평가라는 게 나와.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 그럼 개별평가가 뭘까요?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개별이잖아요. 맞아요? 자,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 그럼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를 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우리 학원에 있는 물건을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학원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우리 공장 좀 평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공장에 가면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특허권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평가하라고요. 그게 원칙이라고. 당연하지.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칙에서 뭐가 있을까?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럼 예외가 뭐가 나오냐면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된다. 예외예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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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는요. 뭘 알아야 될까요? 예외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예외인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그걸 잘 물어본단 말이야. 어떨 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외 사항을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꼭 잘 알아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잘 알아놔야 돼. 개별평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과는 뭘 것 같아? 뜻이? 한꺼번에 평가,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 다 평가해버려. 그 뜻은 알겠어. 그럼 어떨 때 한꺼번에 평가해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보세요. 일괄평가. 그거는, 네. 2항 보세요. 7조의 2항, 회색.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줄쳐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줄칩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자, 볼게요.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 원래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와 건물을 거래할 때 보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거래하더란 말이에요. 맞아요? 일체로 거래하더란 말이에요. 일체로 거래.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뭐라고 부르는데 일체로 거래하니까 하나로 취급한다 이 말인데. 복합부동산. 맞아요? 복합부동산이잖아.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는 별개지만 하나로 취급. 결합해서 취급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요하다고 그랬다. 복합부동산. 이번 주에 모의고사 본다던데. 복합부동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 별개고 또 평가도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니까 같이 거래하더라면 일체로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 근데 한꺼번에 평가해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일괄평. 그럼 시험에서 일괄평가가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지. 일괄평가 누가 모르겠어. 한꺼번에 평가하는 건데 어떨 때 일괄평가는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 어떤 말을 기억해야 돼? 일체로 그래. 용도상 불가분. 이 말을 기억해야 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괄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일괄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걸 밑에 이제 볼게요. 446페이지 밑에. 양가로 이건 보이세요? 자, 일괄평가. 뜻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그라미 1번에. 어떤 거 줄쳐야 된다? 일체로 그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부동산 보이세요? 복합부동산 일괄평가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집합건물 보이세요? 동그라미 4번에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보입니까? 집합건물 줄칩니다. 집합건물 얘기 나오잖아? 일괄평가야. 집합건물 나오면 그냥 읽지 말고 일괄평가. 오케이? 다 읽을 필요 없어. 그런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자, 일괄평가 끝났어요. 일체로 그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는 따로따로 평가하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이거 볼게요.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자, 구분평가는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주상복합 건물이야. 우리가 복합 건물이 뭐였어요? 복합 건물.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걸 복합 건물이라 그랬죠. 자, 여기는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상가. 여기는 주택.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가치가 다르거든.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회색에 우리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험은 규칙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출제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출제해야 됩니다. 회색에. 거기 회색 7조 있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출제했어요. 이때는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도 시험에 잘 냅니다. 얘도 잘 나옵니다. 왜 잘 내느냐 하면 거기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뒤에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다니까. 부분이란 글자가 있다 보니까 뒤에 부분 평가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잘 쏘가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말을 이렇게 가치를 달리하는 이 말을 기억해놔야 돼. 부분이란 말을 꼽히면 안 되고 어디에 가치를 달리하는 이 말로 하면 구분평가야.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47 보세요. 양가로 3번의 구분평가 1항의 뜻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구분평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복합 건물 나오죠? 복합 건물은 구분평가한단 말이에요. 구분평가할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요. 지금 복합 건물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 배운 거니까 배웠잖아 이거는. 배운 건 안 배운 건 제가 얘기하지 안 하거든요. 안 배운 거는. 자, 그 다음 부분평가예요. 부분평가. 이 부분평가는 뭐냐면 저 선풍기 있잖아. 만약 감정평가에서 선풍기를 평가를 해. 그러면 프로펠러만 평가해 주세요. 프로펠러 부분만 평가해 주세요. 이게 부분평가거든. 원칙적으로 안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텔레비전을 평가하라고 그래. 얘를 텔레비전을 평가한다. 그러면 텔레비전 버튼만 평가해 주세요. 이런 부분평가 원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분평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거기 보면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조건 이런 말 있어요? 보이세요? 있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있잖아요. 그 줄 치세요.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밑에다가 보상 이렇게 적었어요. 보상. 우리 애가 남의 집에 놀러 가가지고 선풍기를 깨버린 거야. 날개가 부러져 버렸어. 그럼 날개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날개만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양가로 4번의 부분평가. 동그라미 1번에 뜻이 나와 있고 뜻은 제가 조금 전에 1항 같은 경우는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3번 별표하세요. 3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필지 일부분만이 도시계획시설 등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끝까지 줄을 딱 쳐. 한 필지 일부분만이 도시계획시설 등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여기까지 줄을 쳐야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되겠죠. 뒤에 보상 동그라미. 그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알아놔야 됩니다. 그럼 시험장에 갔는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부분평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나오면요 구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거나 일괄평가. 이렇게 딱 기억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그런 글자 나오면 그걸 딱 쳐는 거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의 기타 분류 보이세요?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이론이야. 이거는 이론. 구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했던 건 감정평가 규칙에 이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규칙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야. 그냥 이론이야. 자,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평가 주체라는 거는 누가 평가하느냐 이 말이죠. 그 양가로 1번은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평가가 있고요. 공인 평가가 있어요. 공적 평가는 뒤 공적 기관 보이세요? 공적 기관 줄치고요. 기관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공적 평가는 기관이 하는 거예요. 기관이. 독일은 이렇게 해요. 독일은 감정평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독일은 국가의 공적 기관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자, 그 밑에 공인평가 돼 있나요? 공인평가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그럼 아무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누군데? 감정평가사.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죠. 그러니까 공적평가는 누가 하는 거라고? 기관. 공인평가는 개인.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다? 공인. 그렇지. 자, 양가로 2번인데요. 이제 그는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네. 그럼 필수적 평가는 뭘까요? 뜻이 여러분 생각에 반드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뜻을 물어보지는 않겠지. 그럼 필수적 평가에 해당하는 거 사례를 알아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경매입니다. 경매 동그라미. 우리 경매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 해야 되거든요. 경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용 줄치고요. 보상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토지를 수용당할 때는 보상해 줘야 되죠. 그죠? 감정평가하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을 당하면 수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평가액만큼만 보상을, 그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용 지역, 거기 벗어나는 지역 있잖아. 경계에서 조금 가까운 지역, 걔들이 돈을 많이 벌지. 거기가 땅값이, 거기는 시장 가치에 의한 거래가 일어나니까 사실 그런 데가 이제 네, 선수들이 하는 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공시지가 평가 보이세요? 네, 그것도 줄 하나 치고요. 공시지가 평가가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그런 겁니다. 반드시 평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매매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우리 집 사고 팔 때 감정평가 합니까? 안 하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속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패스. 4번 참모 평가가 있고 수시적 평가가 있죠. 보이세요? 참모적 평가는 그 밑에 보니까 셋째 줄에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딱 줄치세요. 그들의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다. 자, 만약에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에 감정평가사가 거기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감정원을 위해서 지금 거기 지시에 따라서 그쪽 일을 하고 있어. 이건 무슨 평가? 참모평가.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을 차출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대. 그래, 거기 가가지고 내가 잠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평가 업무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거는 수시적 평가라 그럽니다. 그럼 수시적 평가는 소속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수시적 평가에 보면 거기 보시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잠시. 둘째 줄에 보면 일시적인 보이세요? 그렇지. 구별할 수 있겠죠? 참모평가와 수시평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449페이지 보세요. 449페이지 보시면 양가 1번 기본 예제 1번인데 그 됐어요? 자, 소호평가는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어디로? 과거 시점으로. 아시겠죠? 과거 시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50페이지에 가치와 가격이네요. 여기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가시자마자 쉬었다 해야 되네.